이펙트 컨트롤 창과 거기에 이제 트랜지션 화면 전환을 할 건데요. 이펙트 컨트롤은 따로 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열고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타임라인에 시퀀스 창들이 있고, 왼쪽에 프로젝트 창이 있고, 오른쪽에 소스 뷰 창, 타임라인 뷰 창이 있고, 이 가운데 몇 가지 창들이 있죠. 우리가 전에 해봤던 건 이 소스를 정리하는 소스 뷰 창이 있고, 그 메타데이터는 이건 일단 페어스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믹서 창. 여기서 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겠죠? 오디오 믹서 창 어딨죠? 오디오 믹서 다시 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닫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이 있겠죠? 이펙트 컨트롤 창.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써있을까? No clip selected.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원하는 시퀀스에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면 그 클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펙트 컨트롤 창이 생성이 되죠.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비디오 이펙트와 오디오 이펙트. 이펙트는 효과가 되겠죠.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비디오 이펙트. 다른 클립을 선택하면 그 클립의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죠? 바뀌죠, 네이밍이. 자, 이 클립이라고 봅시다. 자, 비디오 이펙트,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펙트가 모션이 있습니다. 모션. 그쵸? 그 밑에는 어퍼서티가 있어요. 투명도. 모션은 움직임, 어퍼서티는 투명도. 그 다음에 타임 리매핑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설명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 중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패스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돼요. 이 수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서 여러분들을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내과로 데려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라는 전체 프로그램의 전체의 내용을 다 하나씩 되짚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하게 될 이펙트도 보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써봐야 되겠죠. 이게 이 수업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이펙트 컨트롤에서도 전부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우선 비디오 이펙트는 모션과 오프세티, 타임 리미팅이 기본적으로 있네요. 오디오 이펙트도 볼륨과 패너가 있네요. 모션은 전체적인 움직임을 주는 거고, 오프세티는 투명도, 타임 리미팅은 거꾸로 돌린다든지 앞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되짚고 가면, 자, 여기 리플 롤링 툴 기억나죠? 그 밑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자, 지금 이 물고기가 다니는 이 클립을 오른쪽 부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없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물고기 있던 클립이 없죠? 다시 반대로 늘리면 늘어나는데 뒤에 남아있던 클립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나 타임 스트레치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얘 걷고 있는 부분을 한번 늘려보죠. 걷고 있는 게 앞에 있었죠. 자, 이 걸어가고 있는 클립, 그쵸? 그 뒤에 물고기가 붙었죠. 그쵸?
걸어갖고 있는 클립을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빨라져요. 타임 스트레치 툴은 그 클립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늘리거나 보이는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고 있는 클립에 시간을 짧게 하거나 느리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만약에 느리게 해줬을 경우, 타임 스트레치 툴을 늘렸을 경우, 원래 속도가 아니라 더 늘렸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로우 모션이 되겠죠. 그게 뚝뚝뚝뚝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는 촬영 용어로는 고속 촬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초에 24프레임을 찍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찍어야지 느려 보이겠죠.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고속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는 더 늘리게 되면 완전히 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촬영 자체를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요즘 나오는 휴대폰 카메라들은 특별히 고속 촬영 모드가 있죠. 그런 걸 한번 이용해서 촬영해보면 다르겠죠. 자, 되돌리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스피드 듀레이션이 있어요. 타임 스트레치 툴을 가지고 작업했던 것 할 수도 있지만 스피드 듀레이션에 들어가면 속도가 지금 17.29%로 느려졌죠. 이걸 100%로 하면 원래 속도가 되겠죠. 그럼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이걸 200%로 하면 2배로 빨라지겠죠. 컨트롤 Z.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오른쪽 마우스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자, 이걸 마이너스 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100% 하면 거꾸로 돌아가겠죠? 뭐 그런 건 타임 리매핑에서도 해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똑같아요.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타임 스트레치 툴을 이용해서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을 늘린다는 건 느려진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시간을 압축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대부분 100%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수치로 200% 하면 2배, 100% 하면 정상 속도, 마이너스 50% 하면 그렇죠. 50% 하면 리버스가 안 돼. 마이너스 100%는 전에 있는 버전이에요. 지금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리버스 스피드 거꾸로 돌린다 체크하면 한번 볼까요? 거꾸로 돌릴 수가 있죠. 예전에 숫자 자체에서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은 거꾸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버전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건 여기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리버스 스피드. 자, 밑에 잠깐 보면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는 자, 50%로 200%로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사운드가 빨라져요. 피치가 올라가요. 사람 대화가 없지만 대화가 있으면 목소리 피치가 올라가죠. 그거를 일정한 속도로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스피드 앤 듀레이션. 클립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것도 이펙트 중에 하나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펙트 컨트롤 창을 봅시다. 이클립의 이펙트 컨트롤,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매핑, 볼륨, 패너가 있어요. 모션은 이 영상의 모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안티플렉 필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오퍼시티는 단순하게 투명도, 그렇죠? 타임 리매핑은 지금 이 클립의 시간을 다시 매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오디오 관련한 이펙트 컨트롤이 있겠죠. 볼륨 조절할 수 있고, 패너는 뭐냐면 지금 전부 스테레오, 왼쪽 오른쪽 스피커가 두 개 있죠.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왼쪽에서 크게 들리다가 오른쪽으로 슝 연결하면 되겠죠. 그런 조절들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오늘 많이 하게 될 건 이 모션이 될 거예요. 모션 안에는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등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모션을 보자면 여기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발 부분만 보이게 해주고 싶다. 이걸 확대를 하겠죠. 화면 확대, 크기의 영어는 스케일이 되겠죠. 스케일 수치를 조절해주면 이렇게 크게 맞게 조절했죠. 자, 앞에 클립에 한해서 스케일을 200%를 늘려준 거죠, 지금. 자, 근데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게 하고 싶어. 화면을 돌려주면 되겠죠. 로테이션. 90도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제든지 지금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것들을 막 만져보세요. 언제든지 여기 오른쪽 모션이란 글자 오른쪽에 되돌리기를 누르면 언제든지 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상태로. 모션 안에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만져보세요. 자, 포지션은 뭘까요? 위치가 되겠죠. 스케일 한번 줄여볼게요. 스케일을 줄이면 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포지션 값을 조절해주면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위에 모션이라는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죠. 스케일도 오른쪽 상단을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면 스케일 값을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스케일 지금 락 걸려 있어요. 유니폼 스케일 가로 세로가 락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락을 풀어주면 찌그러뜨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언제든 되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파고들자면 지금 한번 타임라인 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선택한 클립의 타임라인 창. 타임라인 창에 이름 윗부분을 드래그하면 확대 축소, 그러니까 위아래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죠. 타임라인 확대 축소 단축키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지금 보면 노란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쵸? 이 노란 선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름 옆에 오퍼시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어디서 봤어요? 오퍼시티 이펙트 컨트롤 창에 오퍼시티 투명도 있죠. 여기 세모를 한번 살짝 눌러보면 모션, 오퍼시티, 타임 리미팅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포지션,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죠.
로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션을 하고 얘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것들과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있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게 여기 움직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번 오퍼서티를 한번 볼까요? 오퍼서티 100%로 돼 있어요.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불투명해지겠죠? 점점 까매질 거예요. 불투명하다. 만약에 다른 트랙, 위쪽 트랙에 영상이 다른 게 있어요. 그쵸? 위쪽 트랙에 다른 영상이 있고 얘의 오퍼서티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밑에 트랙에 있는 이미지가 겹쳐 보이겠죠? 뭔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합성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opacity. 자, 그럼 봅시다. 맨 처음에, 맨 앞에서 까맸다가 점점 영상이 나오게 하는, 영어로 치면 fade in이 되겠죠? fade in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opacity 수치를 조절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motion, opacity 두 가지와 볼륨도 한번 볼까요? 오디오 창을 열면 오디오 창도 마찬가지로 지금 볼륨의 레벨 값이 지금 이 라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자세히 보면 더하기를 더 눌러보면 파형도 보일 거예요. 오디오 파형. 그쵸? 소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디오 파형이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 이런 부분은 파형이 크네요. 퉁 하는 소리 때문에 파형이 큰가 보네. 자, 파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형 얘기 나온 김에 타임라인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지금은 눈 토글 트랙 아웃풋 끄면은 안 보일 거예요. 사운드 끄면 소리가 안 들리겠죠. 이런 것들 토글 키라고 해요. 켰다 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 명칭이 토글 키라고 하죠. 그 옆에는 토글 싱크 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를 움직이면 사운드도 항상 같이 움직이죠. 싱크를 끊으면 이게 아니야. 잠깐 말 나온 게 싱크를 끊는 방법은 unlink 이렇게 되면 영상과 사운드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사운드 자체만 없애버리고 BGM 다른 걸 넣을 수가 있겠죠. 다시 연결시키고 싶으면 링크 시키면 그 다음에 또 같이 다니게 돼요. 이거 아니 링크 시키면 그 다음에 또 같이 다니게 되겠죠. 그렇죠? 자, 보면은 여기 set 디스플레이 스타일은 지금 show head only 첫 이미지만 보이는 거고 show frames 하면 전체가 다 보여요. 이렇게는 해놓고 할 일은 별로 없겠죠. show head only를 제일 많이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노란선이 편집하는데 방해된다. hide keyframe 하면 노란선이 보이지 않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만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명칭을 봅시다. show keyframes. keyframes가 뭘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해줄 부분인데요. 이 노란 선에 어떤 마름모 모양의 포인트가 잡히는 걸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자, 지금 비디오 이펙트 창을 봐도 이제 오프셔트를 집어넣어요. 자, 클립이
구별이 잘 안 가서 바꿨어요. 자, 예를 들면 오퍼서티 모션 이런 걸 열면 이상한 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모든 것 옆에 이상한 토글, 여기 이름은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양은 스톱워치 같이 생긴 키가 버튼이 있어요. 토글 버튼이. 예를 들면 우리 오퍼서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오퍼서티는 지금 100%로 되어 있죠. 100%는 다 보인다는 뜻이죠. 불투명함 없이. 자, 맨 첫 부분, 이 타임 시절 맨 앞부분으로 보내고 오퍼서티 키프레임을 주는 거예요. 토글 애니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아까 얘기한 마른 모양이 생성되겠죠. 눌러볼게요. 콕 누르면 지금 반만 보이죠. 마른 모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마른 모에 있는 값을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 마른 모는 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타임 시자를 이용해서 1초 후엔 자, 여기서는 이 키프레임을 안 만들어주고 수치만 바꿔줘도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1초 후에 이 키프레임은 10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0과 0 키프레임과 100 키프레임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사이의 값을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페이드 인되는 블랙에서 이미지로 페이드 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키프레임의 기초예요. 두 개의 키프레임 만들어지겠죠. 자, 페이드인 되는 걸 좀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 키프레임만 옮겨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페이드인이 될 거예요. 지금 해준 작업을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타임라인에서도 0과 100이 있어요. 그렇죠? 0 값에서 100 값으로 직관적으로 그래프 모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오퍼서티 확장해도 똑같은 모양이 보여요. 여기냐, 여기냐. 뭐 작업은 어디서 하더라도 서로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간격, 키프라인의 간격은 시간이 되겠죠. 가까워지면 엄청나게 빨리 변하겠죠. 그렇죠? 멀어지면 천천히. 그렇죠? 자, 이게 키프레임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키프레임을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스톱워치 모양을 누르면 정말 전부 키프레임을 지울 겁니까? 지우는 거예요. 전부 다 지워져요. 그쵸? 키프레임이 존재하지가 않죠. 자, 이건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 밑에서도 맨 앞부분은 키프레임을 만드는데 이 키프레임은 0이야. 그리고 1초 후에 키프레임을 만드는데 이 키프레임은 시프트를 누르면 수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이 키프레임은 100%.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만든 거랑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볼륨도 마찬가지겠죠. 자, 지금 볼륨의 레벨 값이 자, 요거랑 똑같이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타임라인 상에 여기 화살표, 키프레임, 애드 키프레임 옆에 화살표 있죠? 이게 다음 키프레임 위치로 딱 가는 거예요. 딱 맞춰주고 싶으면 그 위치에 맞추고 이 볼륨에도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또 똑같이 맨 앞에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얘도 맞춰준 다음에 이 볼륨 값의 키프레임을 제로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사운드도 서서히 퍼지는 게 느껴지겠죠?
이런 식으로 모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지금 이 키프레임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 키프레임 따는 거 만든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키프레임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근데 키프레임이 너무 가까워서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키프레임은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키프레임 정리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죠? previous keyframe, next keyframe. 바로바로 그 키프레임 위치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지금 한 이 키프레임을 만들어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할 모든 것의 기초예요. 키프레임. 다른 수치에 있는 키프레임 두 개 이상이 있었을 때 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100이라는 키프레임 혼자 하나 있으면 한번 지워볼까요? 앞에 키프레임을 지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가. 키프레임 하나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 키프레임 2개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영상에 모션이 생깁니다. 사실 모션 그래픽 하지만 모든 모션 그래픽의 기초는 이거예요. 말이 너무 거창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키프레임 다루는 거, 영상과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키프레임 다루는 게 모션 그래픽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 모션 그래픽을 다루는 게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세세하게 다루는 건 다다음 주쯤 시작하게 될 애프터 이펙트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키프레임은 똑같이 여러 번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실력이 늘 거예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들을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